오늘은 손봉수 선생님 모시고 손봉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극 배우 손봉숙이고요. 지금 신촌에 있는 산울림 소극장 개관 30주년 기념으로 하고 있는 그 여배우 4명이서 모노드라마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강백 선생님 작품 챙을 임영웅 선생님 연출로 제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네. 37년 동안 연극을 계속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 긴 시간 동안 작품을 많이 해오시고 상도 많이 받아오셨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남자들도 연극을 시키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서 연극을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죠. 네, 하셨어요. 하셨는데 참고로 지금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 평생 동안 아빠라고 불러버릇해가지고 아버지라는 소리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군인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그런 집안에서 이제 고등학교도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이런 데를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지금은 명동예술극장으로 살아났지만 그때 국립극장 없어지기 바로 전에 한내의 승천이라는 작품을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그런데 정현 선생님이라고 그 연극 계속 하시는 연세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반 뮤지컬 같은 형식이라 김성녀 선배님하고 두 분이서 하시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객석에 앉아서 그걸 봤는데 정현 선생님을 딱 바라보고 이렇게 요즘 말로 꽂혔죠.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무대에서 저런 걸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동경을 하다가 고3 올라가면서 나도 연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 뭐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부모님 불러와라, 뭐 왜 이러냐, 손바닥 내밀어라, 맨날 혼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나는 할 게 따로 있으니까 뭐 이러고 이제 좀 일반적인 그 학업을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읽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원서 쓸 때 고생이 많았었죠, 사실은. 정말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쫓아내겠다 그러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우겨서 갔어요. 갔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우둔하니까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이 연극을 계속해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상작 속의 사랑 이야기, 아가씨와 건달들, 피해 결혼, 19, 그리고 80, 네. 햄릿, 정말 많은 작품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그래도 욕심나는 작품이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께서? 지금은 욕심나는 작품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젊은 친구들이, 그 후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욕심내는 작품은 에너지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힐합 비극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제가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성대도 20대 중반이 지나가면 점점점 이게 노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거를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도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저는 배역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인물과 저를 만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욕심낸다고
하고 싶다고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만나야 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실제 인물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있으면 또다시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나하고 인연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바래도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공연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작품 중에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작품 아시죠? 네. 네. 그 작품을 제가 할 때였었어요. 올림픽 88년도에 올림픽 할 때 이때도 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평강공주의 인물이 울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왕께서 이 공주가 하도 울어대니까 너 계속 울면 저 산속에 있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왕 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울보였었대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뭐 한두 살 때 너무 울어서 저희 아빠가 저를 담요에 쌓인 채로 꽃밭에다 내다 놓은 적도 있었대요. 너무너무 울어서요. 근데 뭐 금방 갖고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그 울보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그 평강공주의 그 느낌이 왠지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머릿속에 남는 장면도, 바보 온달이 이제 그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서 죽었을 때 관 속에 넣었는데 이 관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가서 쓰다듬으며 장장 페이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되는 그 독백을 쫙 하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이별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거를 딱 하고 나면 관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속에 기억이 오랫동안 남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 관련돼 가지고 기억에 남으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작품을 하신 바보 온달 선배님께서 그 공연을 마지막으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발인하는 날 성당에 가서 꽃을 한 송이씩 놓는데, 마치 이게 현실인지 그게 무대 속에서 내가 했던 장면인지 헷갈릴 정도로 죽음이라는 걸 처음 맞이할 때라 아주 그 가슴도 아팠고, 그래서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굉장히 깊은 마음속에 남았던 뭐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고, 그래서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께서 키도 크시고 미소도 아름다우시고 발음도 좋으셔가지고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도 섭외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거절하신 이유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때 저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넘나드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연극은 주로 연극만 하고, 텔레비전 하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하시고, 영화도 영화만 주로 하고 이랬던 초반의 시기였는데, 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들어오긴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진 찍을 때도 너무 많이 그런 지적을 받아서 좀 싫었어요. 사진 찍는 것 자체를. 그리고 화장도 잘 못해요. 그때는 지금처럼 분장사가 따로 막 붙어 다닐 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분장을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화장도 잘 못했고, 그리고 성격이 사실은 젊었을 때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어요. 예,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즐겨하는 성격이고, 이래서
지금 생각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뭐 어쩌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극을 계속할 줄 알았더라면 조금 접촉을 해서 지금 내가 연극을 할 때 더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뭐 이런 쪽에 많이 하셔야지 얼굴도 많이 알려져서 관객도 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끔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좀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화에 비해서 연극 관객들이 많이 적잖아요. 왜 이게 적을까요, 선생님? 사실 연극은 세계 어디나 좀 가난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의 페스티벌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연극하시는 분들은 전부 청바지에 이렇게 그 캐주얼한 의상들 입고, 뭐 영화나 이쪽처럼 뭐 레드 카펫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뭐 드레스 이런 거는 배역을 맡아서 무대에서 할 때 그게 이제 하는 거고, 나가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들을 갖고 산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돈도 벌어야지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 네. 이쪽에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작비 중에서 홍보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가 역시 조금 부족해서 관객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오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연극이 더 사랑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극을 오랫동안 해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근사한 외국 영화도 많고 우리나라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아요. 근데 현장 예술이긴 하지만 연극이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지 않으면 굳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극장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도 그렇고 또 작품에 임하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태도도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공연되는 네. 연극 창에 대해서 네, 네. 질문을 좀 네, 드릴게요. 연극 창은 어떤 이야기를 다룬 연극인가요? 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경쾌한 소리? 사실 챙,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본 네. 받을 때 작년에 굉장히 이게 뭘까 이러고 봤더니 밑에 조그만 글씨로 어느 심벌주 연주자의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심벌주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했어요. 연극 네. 제목으로 챙, 그러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 그리고 이제 흥미롭게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읽었더니 심벌주 연주자 함석진이라는 그 저의 남편께서 눈에 이상이 생겨서 기억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를 남겨두고 싶어서 경비행기를 비행사하고 같이 타다가 설악산에서 추락해서 결국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고 이제 행방불명이 됐지만 결국은 돌아가신 걸로 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주년이 됐을 때 심벌주를 치던 그 연주자를 후임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 싶어서 그랬는데 결국은 1년 되는 해에 이제 추모 비슷한 걸로 지휘자께서 오케스트라 연습실에 나와서 같이 함석진 씨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임자에게 이분이 쓰던 그 심벌주도 물려주라는 그 유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지금 저희가 1시간 10몇 분 동안 해는 연극의 줄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공연이랑 지금 달라진 게 있잖아요.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지휘자 역할을 하시는 남자 배우가 한명구 씨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인터뷰식으로 지휘자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심벌주 연주자 함석진 씨가 제 남편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쭉 끌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모노드라마로 하다 보니까 그때 한명구 씨가 했던 역할을 이렇게 제가 같이 해야 되는 거라 달라졌다기보다는 좀 더 압축시키고, 왜냐하면 1시간 30분 했던 거를 한 15분 정도 더 잘라냈고요. 그리고 대사도 남자가 해야 될 대사, 그다음에 전문가 지휘자가 했던 대사를 이 아내의 눈으로 바라보는 쪽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제 대사가 조금씩 달라진 거죠. 혼자 공연하시는 거잖아요, 모노드라마. 네, 네, 네.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부담 많았죠. 일단 작년에 하셨던 그 한명구 씨가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한다는 게, 제가 이게 모노는 2번째인데요. 저는 모노드라마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노드라마는 배우가 정말 무대에 딱 섰을 때 말없이 서만 있어도 그 느낌이 쫙 객석으로 전해지는 그런 어떤 필이 느껴지는 연륜이 쌓여야지 한마디 한마디도 별로 연기가 아닌 정말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을 객석에 전달이 되지 수 있을 때 하는 게 모노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게 돼서 조금 생각을 해봤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혼자서 이걸 다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내일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흥행이 돼서 작년에도 근데 흥행이 됐더라고요. 인터파크에도 평점이 9.2인가? 그렇죠. 네, 아주 좋게 네. 봐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더 겁먹은 게, 둘이 해서 신벌주처럼 둘이서 소리를 내서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혼자서 하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네, 둘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야.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아마 만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성동수 선생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